생생한 정치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1번지 현장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선의 이종걸 의원과 만나봅니다. 네, 국회로 가보시죠. 김나연 앵커.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실에 나와봤습니다. 오늘 국감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곳 중 하나가 바로 한국과학기술원 키스트에 대한 국감을 진행 중인 과방위 국감입니다. 과방위 소속 국회의원이시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종걸 의원 모시고 전국 현안들 자세히 물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어요. 네, 오늘 국감 진행 중인데 이렇게 또 나와주셨습니다. 지금 국감장에 계시다가 나오셨는데 국감 분위기 좀 어떤가요? 예, 오늘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속한 25개 연구기관의 국정감사인데요. 예. 그중에 이제 키스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한일 전쟁에 있어서 소재, 부품, 장비에 앞으로의 모든 책임을 지고 연구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예. 그 기관의 국정감사에서 대부분 조국 장관 따님의 그 인턴 증명서 발급 문제 가지고 거의 절반 이상을 야당 의원들이 이제 묻고 질문하셔서 좀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답답하시다고 좀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이 자리에서라도 오늘 이 국감에서 꼭 다뤘어야 될 내용이나 좀 중요한 쟁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뭐 절반 이상이 그거였으니까요. 예. 거기서 이제 아시다시피 과연 이제 의전을 준비하는 대학생이 그곳에 인턴으로 가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느냐. 근데 거기 이제 위원장 증인으로 나오신 위원장과 거기 이제 뒤에 계신 이제 교수가 있는데 연구위원이었던 교수님이 근데 지금 키스트에서 공식적으로 발부는 한 것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연구소의 책임자인 연구원 박사가 그 인턴의 증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무슨 법적인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인턴했다라고 해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건데 이제 그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막 이렇게 질타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출입 증명서에 이제 카드에 체크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인데 거기서 보면은 일부 기관은 또 허락을 받아서 어디 외국에 갔다 온 적이 있고 또 보면은 같이 동료하고 같이 들어올 때 한 사람만 체크하면 되기도 하고 또 뭐 체크가 안 되는 곳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본인이 매일 왔고 오고자 하는 날짜에 그곳에서 같이 연구기관의 도움을 같이 연구도 하고 배웠다고 하는데 뭐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 문제를 가지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답답함이 있다. 답답함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일본 수출 규제에 좀 대응을 해서 소재 부품 이 분야에 대한 좀 기술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한국과학기술원의 능력인데 거기에 대한 좀 내용도 좀 질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하셨어요. 예, 이제 앞으로 키스트 주관으로 해서 대형 연구시설, 특히나 이제 검사 장비를 하는 데 있어서 요새 특히나 뭐 방사광 가속기라든지 음이온 중이온 가속기들이 각 지역에서 뭐 1조 단위의 그 규모로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장기적인 로드맵과 그리고 또 무조건 그냥 학술용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 최고의 것을 할 것이 아니고 포항의 방사능 가속기 같이 30년 동안 이제 연구 시설이 이미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 단지 내에 한 3천억 규모 정도의 산업용 방사능 가속기가 설치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실용성 뭐 이런 논쟁도 좀 있었고요. 지금 현재 소재 부품 장비에 관해서 어떤 경우는 상당히 죽음의 바다가 보이는 아주 어려운 분야도 있지만요. 아주 밀접하게 이제 근접돼 있는 장소도 있고 이제 이미 다 해결된 영역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특히나 아직은 그걸 완전히 공개하기 좀 어려운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분야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요즘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의원님의 네. 좀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유시민 이사장과 그 조국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이었던 그 김경록 씨의 인터뷰 네. 내용입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진실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네. 지금 뭐 여야에서도 좀 입장을 좀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진실 공방 논란이 정치권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예. 그 김경록 씨가 어디다 인터뷰에서 녹취가 된 내용을 보면 정경심 씨에게 좀 불리한 내용도 있고 유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리한 내용은 그 하드디스크를 이제 교체한 것은 뭔가 증거인멸에 좀 그런 기미가 좀 보인다. 그리고 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은 좀 불리한 내용이었고요. 예. 또 보면은 그분은 또 정경심 씨가 그 조국 장관의 장조카에게 뭔가 속은 것 같다,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사모펀드의 내용이 사실 이게 블라인드라고 하지만요 예. 종류가 PF입니다. 경영인수형입니다. 경영인수형의 경우는 미리 그 어떤 주식을 사겠다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간접 투자로 보죠. 예금과 비슷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입법 미비로 공직자윤리법에 저촉이 되지 않은 것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보면 또 정경심 씨한테 유리한 내용이 있었는데 KBS의 경우에는 좀 어찌 보면 좀 정경심 씨한테 불리한 내용들만 한 5분 동안 편집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유시민 알릴레오의 경우에는 1시간 동안 이제 여러 가지 방담을 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정경심 씨한테 좀 유리한 내용으로 이제 이렇게 편집 기사화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보면 여태까지 언론이 보면 검찰에 이렇게 당 모이 주듯이 뿌려주는 걸 그냥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서 어쩌지 보면 취재 경쟁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억하심정이나 피해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유시민 이사장이 좀 뭔가 단정적인 표현으로 KBS에도 공격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느 것이나 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편집된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잘 살피셔서 우리 정치권에도 그것이 이게 무슨 또 진실 공방으로까지 와서 정치권에 그것이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께서도 지금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위원장, 공동위원장 맡고 계신데 검찰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지금 개혁안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개혁특위에서는 지금 내놓고 있는 개혁안들 부족하다. 뭐 한마디로 말해서 좀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제 이제 4번째 검찰 자체 개혁안이 나왔잖아요. 자체 뭐 조사를 좀 축소하겠다. 뭐 이런 거 직접 수사를 축소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듣고 나서도 여전히 좀 부족하다라고 보시나요? 네. 여태까지 4번에 걸쳐서 모아 보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위원회에서도 심지어는 대검에서 발표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배척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법무부에는 서로 의견도 나누고 당정 협의를 해서 지난번에 법무부에서 발표한 거는 어찌 보면 우리 특위에서 결정해서 논의한 것들이 상당한 부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많이 좀 이야기가 반영이 됐군요. 그래서 제가 바라온 거는 지금 대검도 보면 검찰 개혁을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대세에 따라서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에 상당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하고 검찰청이 오히려 같은 공동의 추진을 만들어서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사는 수사고 검찰 개혁을 같이 하겠다는 거니까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대검에서 한 그 특수부 폐지인데요. 그거는 이제 조금 보면 짝퉁인 점이 있었어요. 처음에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특수부 전체 인원의 사실 대검 중앙지검에 가지고 있는 게 거의 3분의 1 이상인데 뭐 그 수를 따져보면 사실상 뭐 특수부 검사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서울중앙지검에 많이 모여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핵심적인 것은 이게 직접 수사와 이제 수사 지휘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 특위나 법무부나 심지어는 대검도 이제 앞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향하고 이제 수사 지휘를 통해서 이제 통제하겠다. 예.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정말 무소불위의 통제 불능의 검찰의 그 이제 위험성은 많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장관이 검찰개혁 특위에서는 다 서로 악수하고 한번 같이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럼 같이 하겠습니다. 저희 특위도. 어제 직접 수사 폐지하겠다, 축소하겠다라는 이야기 내놨을 때도 법무부에서도 좀 환영 입장을 내놨잖아요. 네, 그런 걸 그렇습니다. 보면 좀 개혁하는 데서는 좀 같이 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개혁안을 계속 내고 있는 이 상황인데 오늘 일부 언론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거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일 때 윤중천 별장 접대에 관련되어 있었다라는 네.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좀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 이 움직임에 좀 제동을 건 상황이 되지는 않을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예, 보면 과거에도 권력 실세 등에 기대서 뭔가 좀 뭐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새로 떠오르는 권력들을 뭐 푸념하듯이 떠들고 짓거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어떤 힘을 얻어보려고 본능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떠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사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막 떠오르고 있는 윤석열 그때 총장은 아니었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이었죠. 지검장을 예. 이렇게 거론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면은 그것이 조사 과정에 전혀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이 그 경로나 과정을 좀 그래도 수사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프로세스 적어놨으면 좀 이런 건 없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어떻든 간에 그 점에 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수사 과정을 전체를 지켜봐야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그러나 한겨레 신문에서 특종한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닐 테니까 저는 그것도 저희들로서는 아주 신중하게 지켜보는 그런 대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민주당 차원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개혁 법안 입법화일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이걸 입법화하려면 제1야당의 협조도 분명히 필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밑 접촉이나 뭐 대화가 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뭐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제 우선 시기가 10월 26일이나 1월 달이냐 그 검찰 개혁안의 경우에서도 좀 입장이 차이가 있는데요. 예. 어떻든 간에 처음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협의를 해가지고 중요 사건 3분의 1, 공수처 3분의 1, 그다음에 경찰 전담 사건 3분의 1로 이제 바꿔서 심지어는 검찰 사건도 현재는 이제 수사 지휘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자라고 하는 그 논점이 검찰 개혁의 논점이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대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들어있는 안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패스트트랙 안의 내용과 그다음에 그걸 바꾸는 안은 수정안이라는 의미로 예. 이제 그 두 개가 다시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수정안이 과반수를 획득해야 됩니다. 그런 데는 야당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그런 점에 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대화도 좀 하고 이에 대한 서로 차이를 간극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지금쯤은 좀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에 직접 나와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일하는 국회의원 모습 직접 찾아가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지 현장이었습니다.